생활 속 마음 언어 질문 능력 향상의 길 편입니다. 몇 년 전에 아마 지금으로도 4, 5년 전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오셔서 기자회견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기자회견 과정에 기자들에게 질문이 있느냐라고 물었답니다. 두 번이나 물었는데 결국 한국 기자들은 질문을 안 한 건지 아니면 못 한 건지 안 했답니다. 어쨌든 결국 중국 기자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거절을 했다가 결국 질문을 받았답니다. 근데 중요한 문제는 그때 이후에 질문도 못하는 한국 기자들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서 좀 한때 시끄러웠던 거죠. 왜 한국 기자들은 질문을 하지 못했는가? 이 사건을 두고, 사건이죠. 원래 기자라면은 보통 그 사회에서 상당히 지적인 수준이나 또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데 왜 한국 기자들은 질문하는 능력이 이제 떨어지느냐, 이런 얘기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인 질문 능력 향상의 길과 관련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한자어로 질문인데 문자는 물을 문자죠. 이 질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바탕이란 뜻입니다. 바탕을 묻는다. 두 번째는 본질을 묻는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품질을 묻는다. 성질을 묻고 품성을 묻는다. 다섯 번째 저당물이나 맹세 또는 이제 이 모양은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니는데 이 질자가 다양한 의미를 지니는 것 가운데 이 한 4개 정도 모양을 물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이라는 것은. 자, 그런데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질문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중요하면은 사실 질문 능력을 키우는데 우리가 돈과 시간을 쓰지 않을까요? 외국이 한석하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인간의 역할은 질문하는 것이고 그 대답은 인공지능이 할 것이다. 요즘 인공지능 시대죠. 이걸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질문하는 능력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고 기계다. 이런 얘기로까지 비약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 질문이라는 것은 인간을 정의하는 질문 능력이겠죠. 인간을 정의하는 그 무엇인 거죠.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질문하는 그 능력을 가진 것이 인간을 정의하는 한 부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공지능은 질문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이 그림은 왼쪽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철학자이자 과학자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BC 3, 4개경의 이제 인물이고, 이분은 갈릴레이 유명하죠. 예. 노래 가사로도 나오는 것 같아요. 유명한 외국 팝에. 이 두 사람 간의 시간의 격차가 약 한 2000년입니다. 근데 오늘 이 두 분을 소개한 이유가 다음 퀴즈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아마 어쩌면은 중학교 때 배운 과학 시간에 배운 질문이라는 걸 눈치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양과 크기가 같죠. 지금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재료가 달라요. 하나는 쇠고 하나는 플라스틱이라. 그래서 무게가 하나는 10kg고 하나는 5kg인데 이걸 공중에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 10kg 쇠공이 먼저 떨어진다. 2번 5kg 플라스틱공이 떨어진다. 먼저. 세 번째 동시에 떨어진다. 자, 몇 번일까요? 자, 정답을 공개하기 전에 자신이 그렇게 판단했으면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자, 그것이 준비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 퀴즈를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생각으로 하는 실험. 자, 요 10kg 쇠공을 쪼갰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반으로. 똑같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5kg 쇠공이죠.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붙어 있다, 다시 붙여가지고 접착제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면을 맞닿게 한 상태에서 떨어뜨리면
무게가 같으니까 동일하게 떨어집니다. 물론 여기서 모양도 동일하게 돌려서 공기 저항을 동일하게 받는다는 전제입니다. 여기서는. 자, 그 상태에서 다시 묶으면 10kg죠. 자, 정답은 동일하게 떨어진답니다. 그런데 약 2000년 동안 어떻게 알고 있었냐 하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유명한 철학자이자 과학자가 무거운 물체가 빨리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서 그것을 믿고 2000년 동안 지속해 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그것을 엎은 거죠. 그건 잘못된 얘기다라고. 왜 2000년 동안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그럴까라고 질문을 왜 안 던졌을까요? 뭐 생활에 별 도움이 안 되니까, 필요 없으니까, 이건 아마 일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그동안 과학자들이 있었는데, 과학자들은 왜 안 던졌을까요? 자, 질문에 대한 얘기죠. 자, 이번엔 거꾸로 질문은 왜 하죠? 질문은 알고 싶은 욕구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알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지능이 알지자, 즉 아는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이 안다라는 것은 결국 인지죠. 즉 인지적 욕구가 작용하는 거죠. 인지적 욕구가 작용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죠. 그 밖에 해결하고 싶은 욕구도 있습니다. 물론. 자, 그래서 앞에서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 중앙에 가치인지 작용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무엇이냐? 마음의 동적인 작용이 바로 가치인지 작용이라고 얘기했고 그것이 여기에 지금 얘기하는 질문은 왜 하는가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알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엔 그러면 이 강의 주제인 질문 능력을 향상하는 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자, 질문이 대략 뭔지는 알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질문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질문 능력을 키울 거 아닙니까? 질문 능력은 대단히 복합적인 능력입니다. 어릴 때, 아기 때 엄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런 단순한 질문만이 아니라 성장하면서 질문 능력은 아주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 묻거나 알고 싶거나 또는 해결하고 싶은 욕구의 작용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질문 능력은 아주 단순한 엄마 이게 뭐야에서 아주 복합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는 고도의 의식이 지닌 능력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항아리 같이 생긴 그림에 제가 이걸 넣어봤습니다. 질문 능력은. 앞에서 얘기한 인지 능력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인지 능력을 제가 기초편에서 관찰 능력과 태도로 분리시켰습니다. 관찰 능력과 태도가 하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밖에 판단 능력도 매우 큰 질문 능력과 연결된 힘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내용을 옳다라고 판단하고 또는 맹목적인 믿음에 의해서 받아들인다면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겠죠. 결국 판단 능력이 떨어지면 질문 능력도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 능력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외부 세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외부 세계에 대한 기억적 지식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단순한 이것이 무엇이냐, 이 색깔이 무엇이냐의 수준의 질문이 아니라 보다 고도의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 능력이 떨어지면 질문 능력도 떨어집니다. 당연히 창의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기억 속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각도의 뭔가를 알 수 있으려면 자신의 한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자신의 기억에서도 벗어나는 앞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르쳐준 지식의 기억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어떤 힘이 창의성인데 그런 창의성이 질문 능력과 연관된다는 거죠. 당연히 언어 능력이 발달을 해야죠. 우리는 동물이 아니지요. 인간은 고도의 언어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는 질문의 대상들은 아주 복잡한 사안, 문제들인 거죠.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다루려면 언어 능력이 당연히 발달해야 됩니다. 따라서 언어 능력이 발달하지 않으면 질문 능력도 발달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언어 능력과 기억 능력, 판단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사고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본다면 질문 능력은 매우 복잡한 복합적인 능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질문의 주체는 누구죠? 그동안 매번 얘기를 했죠. 마음입니다. 결국 앞에서 이 얘기한 이거는 마음의 능력이죠. 그런데 실제 질문 능력을 발달시키려면 여기서 얘기한 이러한 것들이 세부적으로 발달을 해야 됩니다. 발달하지 않는다면 질문 능력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마음의 능력이 발달할 수가 없고, 그죠? 그럼 이 마음의 능력이 발달한다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내면 성장에 대한 얘기였죠. 내면 인식 능력과 마음 돌봄 능력이 발달하면서 마음이 성장하고 기억이 발달하면 질문 능력이 발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을 종합하면 여러분은 앞으로 가야겠네요. 질문 능력 향상의 길이 무엇인지 이제 이해하시겠죠. 자, 이번에 이걸로 넘어갑시다. 이거는 기초편의 마음언어 정리편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마음언어 단어들의 분류표입니다. 대략적인. 제가 기초편에서 늘 무엇인가를 질문을 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단어들을 알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영원히 이 단어들이 담고 있는 마음에 관련된 힘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면 성장에 있어서 언어 능력이 중요하고 그 언어에 대해서 자신이 제대로 모른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 인지하지 못한다면 언어 능력도 발달할 수 없고 당연히 그 언어 능력 군 중에 마음 언어 능력도 발달할 수 없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은 이 마음 언어 단어를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계신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궁금한 점은 전자메일로 보내주십시오.